작심 발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시죠. 이 대통령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조의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히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추경 의원의 영장이 기각됐었던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조의대 대법원장 다른 오부 요인들이랑 다 같이 해서 오찬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의미심장했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보기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6개월 만에 보게 됐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 기관장들이셔서 오늘 또 뵙는 게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총리님은 우리 원장님 바로 옆집에 사시죠? 예. 의장님 손님 헷갈려요. 옆집입니다. 옆집. 한번 배웠습니다. 그랬어요. 네. 네.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내란 심판의 역사적 책임을 헌법기관 모두가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보셨나요? 조의대 대법원장 뭘 들고 지금 얘기를 하죠. A4 용지를 잡고 얘기를 합니다. 볼까요? 조의대 이 면전에서 작심 발언, 사법개혁, 공론화를 거쳐서 신중히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얘기 또 3심제 틀 안에서 다 충분히 심리를 거치고 있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게 조근조근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하나하나가 다 결국 지금 이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사법개혁의 어떤 요 틀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반박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최수영 위원님. 그 전까지 조의대 대법원장과는 조금 좀 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신중하고 그다음에 아주 뭐 단호한 지금 얘기를 그동안은 사실 좀 약간 침묵으로 일관해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네. 그 원론적인 얘기만을 이제 했었는데 오늘은 아예 입장문을 써가지고 왔다는 거는 작심발언을 한 거죠. 근데 듣고 보면은 전 동의할 지점이 대단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든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이 만족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은 어찌 보면은 최소한의 상식의 결과물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걸 가지고 진영으로 생각하고 공격해버리면 그다음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 속에서 이 사법형사제도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충분한 공론을 거쳐야 된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역대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조광조라든가 뭐 김옥근 같은 이런 그 말의 혁명가들이 자신들이 혁명에 실패한 이유가 개혁에 실패한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명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속도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다 그럴싸한 명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시대적 공감과 국민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면은 그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되는 거고 나중에 입장이 바뀌었을 때 그게 부머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 조 대법원장이 우리 3심제가 있다 보니까 3번씩 충분하게 받아서 나중에 기회가 오고 또 이 대통령처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돼서 사실상 또 한 번 받는 그런 결과도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라. 근데 대통령께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 대법원장의 이 말은 어찌 보면 헌법기관장에 대한 얘기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를 우려하는 많은 분들의 우려까지도 대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조의대 대법원장이 어제 이제 A4 용지를 들고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또 혹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났을 때 또 A4 용지 꺼내서 얘기한 거가 또 연상이 됐어요라고 말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지금 요런 조의대 대법원장이 조목조목 반박한 그 부분, 뭐 내란 전담 재판부 등등등을 포함한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같이 들어보고 오실까요?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다.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말이 전담 재판부지 내란 특별 재판부입니다. 한마디로 사법부의 독립, 공정성을 완전히 침탈하고 있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 한마디로 외부 인사들이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후보 추천위원회가 특정 판사들을 고르겠다고 합니다. 어떤 판사를 고르겠습니까? 내란 관련된 사건, 그들이 그렇게 주구장창 울거먹는 내란 관련 사건 무조건 유죄 쓰기 위한 판사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치 시대의 특별재판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 볼까요? 민주당 주도 법사위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단독 처리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제 점심을 먹기 전에 이미 어제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 계엄 1주년 성명이 있었죠. 그리고 성명에 뒤이어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왔던 질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잘 알아서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실제로 국회에서 이 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이 이 단독 처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박창환 교수님, 조희대 대법원장은 면전에서 작심하고 이렇게 들고 읽었는데 이 대통령은 저기에서 할 거야 라고 약간 이렇게 좀 둘러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이 지난 계엄 사태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충돌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점을 돌이켜 보면 지금 소위 말해서 사법부와 입법부의 충돌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또다시 이제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났는가? 결국은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직위원 재판부의 얼토당토하는 구속 취소가 그 출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부가 오로지 윤석열 개인에게만 적용된 구속기한 산정 방법에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갖다가 유야무야 그냥 어떠한 징계도 없고 재판한테 불이익도 안 주고 또다시 소위 침대 축구를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늘어져서 지금 1월 달 안에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또 상황이 또 돌아오게 됐어요. 그럼 언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돼서 나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이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쌓여 있는데 사법부 스스로가 이런 불신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갖다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입법부가 행정부에서 이거 전담 재판부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이 직위원 재판부 못 믿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에 대한 사법부 믿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런 정말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판결과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결정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줘야지 국민들도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좀 그런 점에서 사법부의 내부의 어떤 자정작용 그리고 내부의 개혁이 너무나 미적됐던 것들이 오늘날 이 사태를 불러일으킨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표명합니다. 네. 사실 이 오찬 자리에서 김민석 총리도 그 부분을 또 얘기를 했었죠. 지금까지 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있어서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점을 봤을 때 사법부 믿어주세요라고 얘기한 걸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이 또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 쪽에선 뭘 기준으로 늦은 겁니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도 같고요. 요건 진행되는 상황을 좀 같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